안녕하세요. 지혜 다락방 김미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박지숙 소장님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도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 소장님께서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치유를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일은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저는 이렇게 명상을 치유라는 것을 처음 접하게 된 게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몸이 아픈 꼬마였어요. 그래서 맨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엄마가 하시는 일이 제가 학교가 다녀오면은 좋다는 유명하다는 병원을 항상 데리고 다니시면서 치료를 하는 게 저의 일상생활이었는데 이게 근본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머리 아픈 걸 고치고 나면 배가 아프고 배가 아픈 걸 고치고 나면 뭐 비염이 걸리고 그걸 또 고치고 나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어떻게 우연하게 저의 스승님이신 금호 선생님이 계시는 한의원을 가게 됐어요. 근데 금호 선생님이 또 저를 어떻게 좋게 잘 봐주셔서 매일 주말마다 의료 봉사를 가셨는데 거기를 저를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어른들을 따라다니면서 의료 봉사를 하고 또 의료 봉사가 끝나면 그분들이 모이셔서 그때 바로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모임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꼬마가 뭣도 모르면서 옆에서 명상을 따라하고 했는데 그런 생활을 몇 주간, 몇 달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새 제가 몸이 너무 건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그때 내가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좋아지니까 몸이 이렇게 건강해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고 어렴풋하게나마 그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커서 꼭 마음이 좋아지면 이렇게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라는 거를 알리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된 건데 수장님은 어린 시절부터 선수행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인도나 미국, 미얀마에서도 요가 명상 수련을 해오신 걸로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선수행을 하고 명상을 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이후로부터 계속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 독실한 되게 불교 신자세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머니의 그 독경 소리에 일어나고 또 잘 때도 어머니의 독경 소리에 잠들고 했었는데 그런 환경의 영향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 제가 사실 출가를 하려고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출가를 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먹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내가 꼭 출가를 하지 않더라도 일반 대중들과 어울리면서 이런 전법을 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삶이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마음을 접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출가를 할 수 있는 용기가 부족한 저에 대한 변명일 수도 있겠죠. 아마 그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명상을 통해서 소장님의 삶이 좀 달라졌다고 말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정말 단언코 그렇다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제가 아마 인생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가장 잘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자신 있게 제가 명상을 알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인데 만약에 제가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아마 아나무인 목불인견 도저히 뭐 상종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명상을 알게 된 건 제 인생의 축복이자 저의 건강의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뭐가 좀 필요할까요? 이렇게 비교하는 마음이라든지 남과 타인의 삶과 비교하면서 계속 본인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을 내가 마음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치유하여서 건강한 어떤 관점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보면 나 스스로를 돌아보고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맞습니다. 되는 게 행복할 수 있는 그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장님께서 어떤 강연을 해주실지 많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연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의 행불행은 혹은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요?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려있다라고 하여서 불교에서는 흔히 일체유심조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 마음이라는 녀석이 나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다스려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처럼 쉽게 마음이란 녀석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 마음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지, 나는 왜 불행하고 괴로운지, 우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병의 원인을 찾듯이 찾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음을 어떻게 훈련할까에 대한 대비책으로 수식관 명상을 같이 실습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건강한 마음,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왜 불행한지, 왜 괴로운지 어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알아차리기 명상을 같이 실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사진들을 한번 보시면 4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지금. 이 4명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유명한 세상의 스타라고 하는 우리의 셀럽들이죠. 근데 이분들은 지금 보시면 하나같이 어떤 세상의 부와 지위와 명예는 다 가진 스타였지만 마음의 병을 앓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생각보다 이른 나이에 돌아가셨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나 약물 중독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과연 정말 행복한 인생이란 무엇일까? 이 사람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인데 과연 이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행복한 삶이었을까? 건강한 삶이었을까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인생의 행불행은 혹은 성공과 실패는 무엇에 달려 있다라고 하나요? 다들 인생의 행불행, 건강과 불건강함, 혹은 실패와 성공까지도 모두 내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에 따라 모든 일체가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려 있다라고 하여서 불교에서는 흔히 일체유심조라는 말들을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쉽게 마음먹기에 따라 다 달려 있어. 마음만 잘 먹으면 행복할 수 있어. 마음만 잘 가지면 성공할 수 있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 마음이라는 녀석이 나의 생각처럼 그렇게 잘 다스려지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생각처럼 쉽게 마음이란 녀석이 잘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병을 훨씬 더 잘 치료하실 수 있잖아요.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면 병을 잘 치료할 수 있듯이 우리가 왜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지,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내 마음이 잘 컨트롤되지 않는지, 나는 왜 불행하고 괴로운지, 우울하고 분노하고 화가 나는지에 대한 원인을 한번 병의 원인을 찾듯이 찾아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 내 마음이 잘 다스려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녀왔어요.
고등학교 동창회를 다녔는데 거기서 만난 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요새 SNS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모든 SNS를 다 끊어버렸어. 그래서 SNS를 안 보고 사니까 요새 너무 살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던 거는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이쁘기로 아주 손꼽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대학도 잘 갔고 대학 졸업 후에 취업도 아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곳에 취업을 하다가 시집도 잘 가고 심지어 아들, 딸도 잘 놓고 너무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사는 친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세상 모든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는 그 친구가 다른 사람의 SNS를 보면 내가 너무 초라해지는 것 같고 나 자신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아서 SNS를 끊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땐 적지 않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봤을 때 이 친구가 왜 그렇게 갑자기 나의 삶이 초라해지고 볼품없이 느껴졌던 걸까요? 아마 그것은 그 친구에게서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아주 잘 나가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나에게서 일어나는 순간 그렇게 충만하고 행복했던 나의 인생도 갑자기 보잘것 없어지고 초라해지고 볼품없는 삶으로 뚝 떨어졌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두 번째, 내가 왜 불행해지는가? 그 원인을 한번 또 살펴볼게요. 저는 이제 병원에서 환자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일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갖고 오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본인과 맺고 있는 관계가 제일 되지 않음에서 오는 괴로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가장 많으셨어요. 근데 그 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속상해하는 그분들이 또 공통적으로 저에게 오셔서 모두 다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다들 대부분 관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나는 누구누구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혹은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쳐버렸어요. 내가 우리 아들한테 얼마나 희생을 하고 헌신적으로 살았는데 우리 아들이 어쩜 저한테 그렇게 배신을 때릴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나는 그 친구를 정말 전적으로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친구가 연락이 되질 않아요. 혹은 나는 그녀에게, 그이에게 나의 정성을,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만나서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면서 다들 울고 불고 괴로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같이 상담을 하고 치유를 해 나가면서 결국 그분들이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괴롭고 힘든 거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렇게 선택을 한 나 자신 때문이란 거를 깨닫게 되면서 치유가 되시거든요. 내가 이렇게 괴롭고 고통스럽고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가 아니라 그 선택을 한 그렇게 좋아서 원해서 했던 나 때문이란 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세 번째, 내가 왜 괴롭고 슬픈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너무나 극성을 해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이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먼저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이 달라졌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는 아마 단절과 격리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의 일상의 많은 생활들이 정말 많이 변했는데요. 이 일을 겪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정말 아침에 눈 뜨면 당연히 출근할 회사가 있다라는 것,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갈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곳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것, 혹은 사람들과 친구들과 만나서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카페에서 차 마시고 허물없이 식사할 수 있었던 이런 정말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축복스러운 일이었는지를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절실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같이 안 있던 사람들이 계속 같이 있으면서 겪는 부작용도 있겠지만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그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소소한 일상은 사실은 이처럼 매우 당연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저희가 지금 이렇게 온전하게 호흡하면서 멀쩡한 정신으로 보고 들을 수 있다는 것, 건강한 사지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내가 원하는 공간에서 내가 편리하게 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것, 안전한 상태로 내가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한 순간이란 거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이어지면 그것이 곧 불만족으로 이어지고 내가 괴롭고 불행해지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끊임없이 남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 때문이야라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이 세 가지 마음만 벗어난다면 우리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행한 마음의 씨앗이 되는 이 세 가지 마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바로바로 즉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불만족스럽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 비교하면서 화가 나고 우울해지는 거는 사실은 거기에 풍덩 빠지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누군가가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 직장 동료가 정말 그 사람은 무슨 일이 있어서 바빠서 거절을 했어요. 나의 부탁을 거절했어요. 근데 자려고 가만히 누워서 그 생각이 갑자기 또 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할 때마다 나는 정말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어쩌다 정말 처음으로 부탁을 한 건데 나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있지? 정말 배신감 느껴. 화나. 혹은 그 조그만 씨앗의 생각이 점점점 이제 가지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친구가 나를 싫어하나? 아니면 모든 직장 동료가 나를 지금 미워하는 거 아니야? 나는 정말 교우관계,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나 봐. 거기까지 확산되고 나중에는 정말 내 인생에 정말 되는 일이 없나 봐 라는 생각으로까지 확산이 되거든요. 화가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만한 일로 화가 나기 시작하는데 화를 내다 보면 엄청나게 증폭이 되면서 불구덩이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나를 아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알아차리셔야지 그 엄청난 가지치기 혹은 엄청난 불구덩이가 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어리석은 번뇌망상을 일으키면서 생각을 가지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리시고, 혹은 내가 지금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혹은 내가 지금 또 우울해하고 있네 라고 빨리빨리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셔야지만 알아차리는 순간 나는 이 불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알아차리면 나의 분노 지수, 우울함의 지수가 10에서 7, 6, 5, 4로 그 즉시 바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마음의 훈련보다 알아차리기 훈련을 일상생활 속에서 열심히 단련을 해 놓으시면 언제 어디서라도 나의 스트레스에 대응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의 힘이 단련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알아차리기 근력을 단련할 수 있는 방법의 명상법을 같이 실습해 보실 겁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 체조에서 약간 응용을 한 업그레이드 동작을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동작 집에서 다 해보셨나요? 자, 오늘은 그 동작에서 조금만 더 업그레이드해서 동작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작이었던 좌우의 균형을 잡아주는 동작. 기억하실까요? 네. 자, 이 동작을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자, 이번에는 똑같아요. 크로스 크롤인데, 자, 오른손을 위로 쭉 펴주시고요. 그때는 왼발을 옆으로 쭉 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이 둘을 찍어주시고요. 자, 다시 펴주시고, 자, 차렷이에요.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동작인데요. 이 동작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때 펴고, 찍고, 다시 펼 때 우리 눈, 반대쪽 손과 반대쪽 눈을 찍어주시고요. 다시 차렷 해주시고, 다시 펴고, 찍고, 이제는 귀로 귀하고 차렷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깨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펴고 찍고 어깨 차렷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체에 대한 인지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가족들이 어디, 눈, 귀, 코,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순간적으로 대처해야 될 때 우리의 뇌는 그럴 때 많이 활성화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다시 펴고, 그 다음에 찍고, 자, 귀, 차렷. 자, 반대쪽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펴고, 찍고, 눈, 차렷. 자, 이번에 어깨 갈게요. 펴고, 찍고, 어깨, 차렷. 이렇게 해주시면서 가족들과 또 이야기도 나누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동작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안구의 운동성들을 많이 올라와 봤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지럼증이라든지 멀미가 많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눈 운동입니다. 자, 이때 우리 저번처럼 엄지손톱을 바라봐 주시고요. 우리 눈은
나의 엄지손톱만 쭉 보고 계신 상태에서 아기들 도리도리 하듯이 머리를 좌우로 움직여 주십니다. 자, 이때 우리의 전정기관, 우리 몸에서 균형을 인지하는 이 전정기관이 자극을 받으면서 세방고리관에 있는 림프액들의 순환들을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운동을 정말로 많이 한 친구들이나 어르신 분들은 멀미라든지 어지럼증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어지럼증이 많으시거나 머리가 편두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운동 아주 간단한 운동이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할 때 머리를 너무 빨리 움직이면 머리가 더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여기에 핵심은 머리가 움직이는 게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또 동공이 가끔씩 다른 엄지손톱을 봐야 되는데 같이 머리를 따라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눈은 항상 나의 엄지손톱 초점을 바라봐 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동작은 그때 우리 몸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밸런스 동작과 함께 전두엽 기능들을 올려줄 수 있는 공운동을 했는데요. 네. 자, 그때 가르쳐드렸던 동작들이 일자서기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한발서기였어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쉬워졌어요라고 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 앞으로 일자 걷기를 하면서 공운동을 같이 수행할 건데요. 자, 이렇게 일자 걷기를 하게 되면 내 몸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가고 거기에 공운동까지 하게 되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자극들이 줄 수 네.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준비. 세 발자국 갔다가 또 세 발자국 뒤로 걷기를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자, 뒤로 갈게요. 네. 자, 여기에서 네. 나 이거 너무 또 쉬워. 왕년에 나 왕년에 운동 좀 했어라고 네. 하시는 부모님들은 공 2개를 가지고 또 할 수 있는데요. 네. 공이 없는 관계로 제가 혼자서 네.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을 어머. 2개를 같이 이렇게 하는데 묘기냐. 네, 맞아요. 공이 아무래도 힘에 따라서 이게 어느 공은 더 위로 가거나 어느 공은 더 낮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를 또 맞추려고 할 때 우리의 사고인지 판단 행동제어 하는 전두엽이 굉장히 기능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운동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있어요. 이거를 할 때 앞으로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시선은 공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아요. 공이 어떻게 움직여지는지,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머리보다 더 높게 올라가지는 않는지를 하면서 생각하실 때 뇌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선은 공에 집중을 하면서 네. 몸은 중간에 밸런스를 맞추는. 네, 맞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요. 맞아요. 아마 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양손으로 하시는 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이렇게 양손을 한꺼번에 움직이게 되면 좌뇌 우뇌 한꺼번에 운동을 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럼요. 좌우뇌도 활성화시켜주고 눈과 손의 협응 능력, 또 전두엽 기능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운동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이 너무나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간단한 체조로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몸의 근육까지 단련시키는 그런 체조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이제 어르신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데 도움이 될까요? 뭐 치매 예방이나 이런 데도 효과적일까요? 네, 그럼요. 어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활동을 해보면 몸의 밸런스가 무너져서 많이 조금만 이렇게 움직이시려고 해도 몸이 중심이 흐트러지시는 네.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운동들을 통해서 그냥 어르신 분들은 쿠션 위에 그냥 올라가서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 안에서 내 몸을 조절하려고 하시는 부분들 통해서 우리 손해라든지 전정기관들이 다 같이 자극을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체조를 하는 거 명상을 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그럼요. 우리가 아까 첫 시간에도 배웠듯이 호흡에 집중하는 명상을 하고
지금 현재 나를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것이 나의 두뇌가 균형이 깨져서 집중이 안 되고 주의력이 떨어지면 아무리 하고자 하는 마음, 의욕을 내더라도 잘 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하시기 전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스트레칭 해주시고 두뇌 활성화하고 하시면 훨씬 효과적으로 명상을 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우리가 배워봤던 동작을 연속 동작으로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먼저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른손과 왼발 펴고, 찍고, 펴고, 차렷. 반대쪽 펴고, 찍고, 펴고, 차렷. 자, 펴고, 찍고, 눈, 차렷. 반대쪽 눈 펴고, 찍고, 눈, 차렷. 귀 갈게요. 펴고, 찍고, 귀, 차렷. 펴고, 찍고, 귀, 차렷. 어깨 갈게요. 펴고, 찍고, 어깨, 차렷. 펴고, 찍고, 어깨, 차렷. 자, 두 번째 동작, 눈 운동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지손가락을 쭉 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마지막 동작으로 공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뒤로. 하나, 둘, 셋.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수식관 명상을 실습을 해봤는데 한번 어떠세요? 각자 집에서 연습들을 해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거라서 네. 어떤 깊은 공부가 없어도 네, 네,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오늘 배우는 알아차리기 명상도 저번 수식관 명상처럼 아주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실 수 있는 명상 방법입니다. 방법은 아주 또 간단합니다. 이 알아차리기 명상을 하실 때에도 우리가 호흡에 집중을 하셨듯이 이번에는 나의 호흡을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아차리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호흡이 들이마셔지고 내쉬어질 때 어디가 같이 함께 움직여지고 있나요? 호흡은? 가슴, 네. 또 배? 호흡이 그렇죠. 호흡이 들여 마셔지고 내쉬어질 때 네. 나의 호흡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우리 신체의 일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의 배입니다. 나의 배는 호흡을 들이마실 때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시면 살짝 불러오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호흡을 편안하게 내쉴 때 배가 살짝 꺼지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나의 호흡을 잘 알아차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나의 복부의 움직임과 함께 내 호흡을 알아차리는 연습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근데 이 호흡을 복부의 움직임과 알아차릴 때 좀 더 명료하게 쉽게 잘 알아차리기 위한 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름을 붙이기예요. 우리가 네이밍 혹은 라벨링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나의 복부의 움직임에다가 이름을 붙여보시는 거예요. 복부가 어떻게 되죠? 불러오고 꺼지고 불러오고 꺼지고의 사실은 연속 동작이시거든요. 그래서 불러올 때 불러옴이라고 이름을 붙이십니다.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또 꺼질 때는 꺼짐이라고 네이밍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호흡을 하나, 둘, 셋 카운트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천천히 불러옴, 꺼짐, 불러옴, 꺼짐 이렇게 라벨링을 하시면서 나의 호흡의 움직임을 내 호흡이 들여 마셔지고 내쉬는 것을 복부의 움직임과 함께 천천히 알아차려보는 연습 시간을 가져보실 거예요. 어떠세요? 간단하죠? 네. 쉽죠? 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같이 해보실 건데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나는 잘 알아차려진 게 잘 안 될 것 같아 하시는 분은 복부에 손을 얹어서 살짝 얹으셔도 되고요. 혹은 누우셔서 양손을 복부 위에 올리셔서 같이 연습해 봐도 좋습니다.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살짝 복부에 손을 얹으시고, 그렇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긴장되거나 힘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살짝 눈 감아 주시고, 지금부터 알아차리기 명상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나의 호흡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는지, 나의 호흡이 어떻게 내쉬어지고 있는지 내 복부의 움직임과 함께 명료하게 알아차리는데 나의 의식을 모아봅니다. 들이마시는 호흡과 함께 불러오는 배, 내쉬는 호흡과 함께 살짝 꺼지는 배. 천천히 호흡하시면서 불러옴, 꺼짐. 다시 불러옴, 꺼짐. 불러옴, 꺼짐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건강한 나의 호흡과 함께 깨어나고 있습니다. 들이마시는 호흡의 건강함, 내쉬는 호흡의 행복감, 다시 들이마시는 호흡의 편안함, 내쉬는 호흡의 자유로움. 지금 이 순간 나의 호흡을 천천히 알아차리시면서 나의 생명의 근원인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 봅니다. 천천히 눈 떠주시고 편안하게 자세 풀어주십니다. 어떠셨나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의해서 알아차리기 명상을 해보셨는데, 네. 몸이 좀 편해진 것 같아요. 네. 몸에 힘이 좀 빠지면서 저 정말 호흡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 평소에 하던 잡생각들이 다 날아가 버렸다고 그쵸.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호흡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가 1년 365일 살면서 자동차의 엔진과도 같이 가장 중요한 호흡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호흡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기울여 본 일은 별로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이를 계기로 가끔씩 언제 어디서라도 나의 한 호흡 챙기시는 일 한번 습관화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알찬 강연으로 2주 동안 지혜 다락방과 함께 해주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고 운동하듯이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마음 훈련을 위해서 명상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네, 앞에 명상과 함께 우리 체조도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아주 소중한 행복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알찬 강연 2주 동안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행복과 불행은 꼬아놓은 새끼줄처럼 번갈아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살면서 힘든 시기가 왔을 때 낙담하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해보시면서 행복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 듭니다.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